어느 가을날의 늦은 저녁, 야근을 앞두고 저녁 식사를 위해 사무실을 나섰다가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힘든 걸음을 떼고 계시는 한 어르신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쌀쌀한 저녁 공기에 원래는 뜨겁고 얼큰한 순댓국 한 사발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왠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편의점에 가서 빵과 우유를 사서 돌아왔다. 그 땅콩 샌드빵과 우유를 책상에 올려놓고 나는 잠시 옛 생각에 빠져들었다. 어린 시절, 수업이 끝나면 넓은 운동장에 있는 학교는 그대로 나와 친구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그렇게 운동장에서 신나게 놀던 우리들은 해가 떨어지고 나서야 헤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렇게 어둑해진 동네 골목을 따라 집 앞에 다다르면 대문 앞에는 언제나 휴대용 낚시 의자를 놓고 담장에 부대어 앉아 노을을 즐기고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다. 그런 할아버지께 달려가 배꼽 인사를 드리면 할아버지께서는 언제나처럼 인자한 웃음과 함께 당신 손자리를 맞아주시며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시며 심부름을 시키셨다. 처음에 슈퍼에 가서 할아버지 땅콩빵 공수를 주면 나머지는 네 심부름 갑시다. 그럼 그 짭짤한 개입에 신이 나는 꼬맹이는 가방도 그대로 맨 채로 늘 한달음에 달려가 할아버지께서 유난히 좋아하시던 그 빵을 사오곤 했었다. 그러다 고학년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할아버지께서 빵 심부름을 시키시며 어느 날은 학교 숙제가 많아 바쁘다며 볶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심부름값 좀 올려달라고 땡깡을 부리기도 하며 철없이 할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일이 많아졌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의 늦은 밤,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께서 언젠가는 떠나시는 그 길을 결국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떠나시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그날 정확히 어떤 감정을 느꼈었는지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는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워낙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후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대문 앞을 쳐다보며 허전함을 느꼈던 기억은 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어있던 어느 날의 저녁, 야간 자율학습 전 저녁을 땅콩 샌드와 우유로 때우면서 석양이 지는 서쪽 하늘을 무심코 바라보던 중 문득 딱 그 시간대면 항상 휴대용 낚시 의자에 앉아 나를 기다리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울컥 맺혀오는 눈물을 친구들 몰래 감추려고 애를 먹었던 일도 기억이 난다. 정신 나간 놈.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빵을 그렇게 좋아하셨었는데 드시고 싶어도 직접 다시기가 너무 힘이 드셔서 내가 들어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다 부탁하셨던 건데 본소리 없이 바로바로 좀 사다 드렸더라면 달랑 500원짜리 빵 하나 심부름값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좀 사다 드렸더라면 그로부터 다시 세월이 흐른 지금 저녁을 때우기 위해 사온 빵을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다. 정말 철도 없었지 그때는. 그런데 과연 지금은 어떨까? 어른이 되었다는 지금의 나라는 사람도 혹시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 소중한 이들에게 나중에 후회할 만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릴 적에 내가 할아버지께 했던 것 같은 모자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스스로를 향한 이 질문에 나는 선뜻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 하다못해 개 한마디를 키우면서도 함께하는 동안 그리도 대지중지 최선을 다한다고 했음에도 막상 녀석이 내 곁을 떠나면 생각해보면 도대체 내가 녀석에게 해준 것이 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반대로 내가 녀석에게 실수한 것들 또 야박하게 군 것들만 잔뜩 떠올라서 때늦은 후회로 가슴을 쥐어뜯던 일도 있었지 않았던가. 오늘따라 왠지 잘 넘어가지 않는 빵을 씹으며 최선의 과정보다는 최상의 결과를 절대적 미덕으로 쳐주는 오늘날의 스마트한 세상 속에서도 어쩌면 그렇지 않은 것이 아직 하나쯤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어쩌면 우리들의 최선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몫이 되는 우리의 소중한 것보다 우리가 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나라도 할까? 설사 그 최상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때
누리와 나루라는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4강 신화의 열기가 온 나라를 뒤덮었던 2002년에 태어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와준 녀석들은 세상의 모든 반려견들이 그렇듯 함께했던 시간들 내내 저와 제 가족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죠. 그러다 녀석들이 16살이 되던 해 형인 나루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고, 그로부터 3년 후인 지난 9월, 이번에는 동생인 누리가 19년간 함께해온 즐겁고 사랑스러운 추억들을 제게 선물로 남겨주고 나루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3년 전 나루가 떠났을 때 저는 제 자신이 그동안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제가 녀석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녀석의 빈자리를 느끼고 보니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알고 보니 저는 그동안 녀석이 저에게 주었던 것의 절반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이 놀아주고 싶지만 지금은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직접 빵을 사러 가시기 힘든 할아버지의 부탁을, 학교 숙제가 많아 시간이 없다며 거절하던 철부지의 행동을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때늦은 후회로 가슴을 치면서 그래도 아직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누리에게는 신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하던 기억이 납니다. 누리 녀석은 원래 차 타는 걸 좋아했습니다. 차를 타는 날이면 어딘가 평소에 가지 못하던 장소에 놀러 간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그걸 잘 알면서도 누리와 함께 장거리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자주 내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걸음이 불편한 나루 녀석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차나 한 녀석만 집에 두고 여행을 다녀올 수는 없었기에 본의 아니게 누리까지도 발이 묶이게 되었던 것인데, 안 그래도 그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해서 나루 녀석을 보낸 후 미안한 마음에 휴일이 되면 무조건 누리를 차에 태우고는 이곳저곳 소소하게나마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녀석은 그렇게 좋아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언젠가부터 녀석은 점점 장거리 여행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기에는 녀석의 나이가 이미 너무 많았던 거죠. 늦게나마 녀석이 좋아하는 것을 원 없이 해주고 싶었는데, 모든 거엔 다 때가 있다는 법을, 그 당연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되었을 때는 너무 늦었던 겁니다. 결코 제게 많은 것을 바라본 적이 없는 녀석. 공원에 데리고 나가 그저 공 하나만 넣어주면 쏜살같이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던 녀석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녀석은 더 이상 뛰지 않기 시작했고, 걸음은 힘겹게 비틀거리기 시작했으며 또 점점 느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부터 산책 중 주저하는 행동이 잦아지기 시작했지요. 그럼에도 산책만은 여전히 좋아했던 녀석을 위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매일 꾸준히 다니던 산책길, 함께 나란히 걷다가 힘들어하면 안고 걷다가 더 힘들어하면 안고 벤치에 같이 쉬다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녀석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제 도움을 받아야만 할 정도로 허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산책조차 불가능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제가 녀석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별의 순간을 인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지난달의 어느 아침, 결국 녀석은 하늘나라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16년, 19년 지기 오랜 것을 차례로 떠나보낸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던 존재가 있다면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들일 텐데, 그런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말이죠.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그 고마움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경우도 있고, 오랫동안 같이 하다 보니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져서 우리들의 진심과는 달리 알게 모르게 그 존재들에게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소중한 존재들, 사람에 따라 모두 각자 다르겠지만 그것은 이제는 연세가 너무 많아져 버리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늘 티격태격 되는 형제의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애인이 될 수도, 어릴 적부터 함께 해온 친구들일 수도 있으며,
짧지 않은 시간 애정을 나누어 반려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정답이란 없는 법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모두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난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기회가 없음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소중한 존재들과 사랑하지 않을 기회를 뒤로 미룹니다. 이 프로젝트만 잘 끝내고 나면, 딱 한 장만 더 하면, 이 한 편만 더 시청하고 성공하고 나면, 아마도 그건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분명 유한하지만 그 끝이 적어도 지금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과정을 이뤄내고 미래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목표로 달려갑니다. 그 생각은 맞을 수도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끝이 지금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나감으로 인해 그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한꺼번에 잃기도 하지만 다행히 우리가 준비될 그때까지 그들이 우리를 기다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들 중 그들이 받아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줄어있을 것이라는 점.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 순간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혹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몇 시간째 핸드폰을 들여보고 계시느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의 소중한 존재들을 외면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잠깐이라도 좋은 핸드폰을 치워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나와의 눈맞춤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면 그건 딱 그만큼 그와 헤어져야 할 시간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가끔 잊어버리고 살 정도의 오랜 그런 시간이 결코 다시 사귈 수 없는 법이 말이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주제 미리 안내해드릴게요.